자, 413쪽 펴시기 바랍니다. 정조 보겠습니다. 대전 통편. 저기 법전이죠. 요 두 개를 합친 게 대전 통편입니다. 법전입니다. 두 번째, 동문희고. 전후기 청 일본 관련 예계 문서입니다. 정도. 전운옥편. 경의자전을 본다지만 한자 사전이다. 우리 보통 그래서 이걸 옥편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네, 전운옥편에 유래된 단어입니다. 근데 전운옥편이라는 말은 실은 책 제목이에요. 근데 우리는 옥편을 그냥 한자 사전 정도 우리 지금 현재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추관지, 형률에 관한 법령지라고 그랬죠. 네, 형조를 다른 말로 추조라고 불렀어요. 추조에서 편찬하는 책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탁지지, 호조에 관련된 책입니다. 탁지지. 홍제전서, 정조의 개인 문집, 학자 군주의 면목을 보였다. 무예도보 통지, 앞에 별표하겠습니다. 규장각 검사관 이덕무, 박제가, 장영령의 장교인 백동수 등이 정조의 명으로 편찬한 훈령론, 병서 모두 24기 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무예도보 통지. 네, 별표 갑니다.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아주 쉽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고금 도서 집성, 별표 한 3개 가겠습니다. 수입서에 밑줄었습니다. 수입서. 옆에서 적습니다. 편찬 X 적습니다. 가끔 출제자들이 편찬하였다 이런 지문을 만들 거거든요. X입니다. 이거. 수입서인지 편찬서인지 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전서, 고금 도서 집성의 미비점을 보호하는 수입서로 기유와에 보관됐다. 두 개를 묶어 고금 도서 8번 9번 묶어서 수입서 앞에 적어 수입서. 기유와란 말은 수입책을 포함한 책들을 보관한 일종의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책을 보관하는 장소, 즉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서관 이름이 기유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성록, 세손 때부터 쓴 일기, 정조 주기 후에 정식화돼 규장각에서 작성하게 되었다. 일성록 세자일기입니다. 세자일기 일성록은 정조 때부터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은 있는데 영조 잘못 적었어요. 영조부터 썼다는 기록은 있지만 현재 전해진 것은 없어요. 일성록이 쉽게 해서 정조 때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일성록은 영조 때 기록만 있지 남는 건 없지만 정조는 실제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일성록이라고 한 게 정조 때 이후부터는 조선왕조 실록에 사료로 이용됐다는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구급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조선왕조 실록은 한 문제도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7급에 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9급에 조선왕조 실록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단독 문제로. 그럼 다음 조선왕조 실록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을 거기서 물어볼 거거든요. 오케이? 그때 일성록이 반영되었다. 봐봐. 조선 전기 편찬된 일성록이 조선왕조 실록에 반영되었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 돼야 돼요. 전기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영종조는 후기잖아요. 18세기 중엽 이후잖아요. 그죠? 후기이기 때문에 전기부터 일성록을 편찬하였고 왕조실록이 편찬됐던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대개 이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지문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만천명월 주인홍. 이게 한 3년 전 기출문제거든요. 이거 50%가 틀렸대요. 수험생들이. 틀린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 이거 왜 틀렸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만천명월 주인홍. 백성을 만천. 수없이 많은 개천자거든요. 수없이 우리 동네
물이 흐르는 개천이 있다는 거야. 만천에 비유하고 그 위에 하나씩 담겨 비치는 명호를 태극이요 군주인 나라고 하고 있다. 달을 군주로 보고 있다는 거야. 군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정조가 직접 지었고요. 자신 호처럼 쓰고 있어요. 만천 명호를 주인공을요. 그리고 창경궁 후원의 존덕장에 되게 타원형 건물 되게 멋진 건물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만천 명월 주인홍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자신의 존재감을 확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창경궁 존덕장에 자기 호를 여기다가 기둥에다 쫙 글자를 적어놨어요. 실제로 가보면 보여요. 언제 여러분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해동농서, 이거 한 4년 전 기출문제예요. 서호수, 우리나라의 농학을 중심으로 중국 농업기술을 수행하여 체계화한 농업기술서이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음, 해동농서를 편찬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거 물어봤어요. 뭐 정조 업적을 고르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에요. 그 당시에. 해동농서를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책 제목과 연관된 시험 문제 제일 어렵다고 얘기하거든요. 수없이 많은 수험생들의 얘기를 듣거든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왜 어려울까요? 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소설책이라든가 수필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읽었다면 내가 그 내용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읽지 않고 지은이와 시대와 책 제목을 내가 암기하려고 보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정조 시기에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해동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정조 때 책이 또 빠진 게 있을 텐데, 증보 민원비고 빠져있다 지금 이게. 추가 몇 번으로 하면 되냐 이게? 3번 옆에다 좀 적을까요? 증보 문헌 비고. 홍봉안이 쓴 아까 그 영조 때 홍봉안에 동국 문헌 비고란 게 있죠. 그죠? 네. 이걸 수정 증보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를 물어보기 때문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증보했고 편찬 책으로 만든 간행은 순조 때다. 간행은 순조 때 편찬하게 되었다.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정조 시기의 정책가 봅니다. 준논 탕평책,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준논 탕평책. 근엄할 준자. 자, 각 붕당이 옳고 그른지 명백히 가리고 궁극적으로 붕당을 없애고자 했던 정조의 능력 있는 사람을 중용하여 왕권을 강화시키려 하였다. 대표적인 사람 누구를 썼다 했습니까? 벽화를 썼어요? 시파를 썼어요? 시파하고 그 다음에 정자근 같은 경기 남인과 일부 소론들을 등용하게 되었다. 정조 임금이. 일종의 정조 임금이야말로 훨씬 더 골고른 걸 썼죠. 근데 여기 누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가요? 노론 벽화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아니, 자기 아버지, 아무리 성인 군자라고 자기 아버지 죽이는 세력들을 갖다가 등용할 수는 없잖아요. 왕권 강화책 갑니다. 장용령 설치, 장용령. 친위 부대를 하성과 한양에 설치하여 병권을 장악, 왕권을 강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정조 임금이 왕권을 강화시킬 수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장용령입니다. 장용령입니다. 자, 이 장용령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정조 임금의 친위 부대입니다. 정조 임금의 친위 부대이다. 근데 이게 장용령이 순조 때 되면 훈련도감으로 다시 원위치 됩니다.
이쪽으로 다 편입해 줬다는 거예요. 왜? 순전은 안동김씨 권력이 안동김씨 노론들이 권력을 다시 강탈해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영령은 정조 때 만들었던 왕의 친위부대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도감으로 다 얘들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잡아야 돼. 장영령뿐만 아니라 훈련도감을 같이 잡아주셔야 돼요. 아셨죠?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장영령만 알다 갑자기 훈련도감으로 흡수했어요. 그래, 순조 때야. 왕이 바뀌었어. 이렇게까지 가야 되면 난이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규장각 설치.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규장각은. 정조 때 내 규장각, 그 다음에 예규장각. 여기는 강화도입니다. 네. 강화도 예규장각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의계라든가 관련 서적들을 여기 보관하는 것들입니다. 여기는 궁궐내에 있는 거죠. 궁궐내 책을 보관하는 거. 내규장각과 예규장각. 네. 궁궐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인재들이 네. 토론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 연구하고, 이런 기구로 쓰였다. 엄청나게 많은 책을 소장하고 독서실 기능도 같이 하게 되었다. 의계는 우리 알다시피 프랑스 애들이 침입해죠. 이걸 병인양요라고 그러죠. 1866년에 프랑스 애들이 병인양요 때 우리 의계를 강탈해 가죠. 강탈해 갑니다. 그래서 박병선 박사의 활약으로, 그죠? 네, 박병선 박사 활약으로 우리나라에 다시 현재 용산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프랑스에서 5년 정도, 5년 갱신의 계약을 조건으로 현재 용산박물관에 현재 잘 보관되고 있고 누구나 가서 볼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완전한 반환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초계 문신제 가겠습니다. 초계 문신제.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스스로 초월적 군주로 군림하면서 만천명을 주인홍을 자처하며 스승의 입장에서 신하들을 양성하고 제교화했다. 신진 인물이나 중하급 관리 가운데 능력 있는 자제들을 제교화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 초계 문신제죠. 이건 조건이 있습니다. 40세 미만입니다. 40세 미만 30대 초중반의 젊은 학자 소장파들을 왕이 직접 교육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 공무원 시험을 합격했어. 공무원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을 거거든. 그럼 연수원 교수들이 여러분 교육시킬 거거든요. 그죠?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왔어요. 여러분 내년에 합격한다면 내년에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겠어.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막 나오니까 그 대통령이 여러분 교육하겠다 왔어. 그런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인재로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러분을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가 쓰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초계 문신제는 뭐야? 그러면 내 사람을 뽑는 거야? 내 사람을 버리는 거야? 내 사람을 보는 거잖아. 내가 교육시켜봤더니 이 사람 되게 똑똑한 것 같아. 말해봤더니 쓰는 거야. 일종의 뭐야? 초계 문신제는 그러면 왕권 강화책인 거예요. 이때 정약용을 교육시킨다니까? 그 천재를 정조임금이 가르쳐. 봤더니 정약용이 1번 타자야. 초계 문신제. 너무 똑똑한 거야, 얘가. 그래서 혼나 어떻게 정약용이 정조임금이 오른팔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약용을 통해서 수원화성을 갖다가 흘려가는데 큰 역할을 가지게 하는 거거든요. 초계 문신제 일단 인재를 알아보는 그런 좋은 제도이고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 중에 하나였다. 수원화성. 자, 사소수자의 명예회복을 하는 거고,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순조에게 와이가 아니라 왕위를 물려주고, 해경궁 홍씨, 자기 어머니죠. 해경궁 홍씨를 모셔 은퇴하려고 했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한갑 선물이야, 쉽게 얘기해서. 네, 한갑 선물로 수원화성을 건립하려고 했다. 자꾸 내가 농담합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를 위해서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 선물, 어때? 어렵죠? 공무원들 얼마 한다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주겠습니까? 그죠? 네. 이렇게 큰 선물 하나씩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겠습니다. 수원화성은 우리가 그렇게 비중을 두지는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수령의 권한 강화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수령이 9년 단위 향약을 직접 주관, 밑줄 긋습니다. 별표 5개고요. 지방 사림의 영향을 줄이고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수령의 권한. 원래 향약은 누가 주관했다고 그랬지? 원래는, 밑에 저거, 원래는 누구죠? 제지사적. 지방에는 유력자들 제지사적이란단 말이야. 제지사적들이 주관했어. 어디서 주관했다고? 장소를 주로 어디를 썼다고 그랬지, 아까? 향약을? 향약 금을 별도 없다고. 유향소라든가 서원을 주로 자기는 사무실 좀 썼단 말이야. 유향소. 그 다음에 서원을 자기 사무실 좀 썼다고. 근데 이걸 직접 수령이 향약을 주관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건 뭐야? 왕권이 강화되고 있어요? 약화되고 있어요? 강화되고 있으면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야. 되게 쉬운데 잘 나와. 그럼 쉬운데 틀리면 안 돼. 이거 치명타가 돼. 아셨죠? 자, 치적갑니다. 오른쪽. 신의 통공. 신의 통공. 자, 그 신의 통공하고 신의 허통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자. 구분 못 하시면 안 돼요. 신의 허통은 서울들의 문과응시 완전 개방이에요. 신의 허통은 시전 상인들이 관우상이잖아요. 그죠? 국가를 허가받은 상인들만 장사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죠? 근데 일반 민들도, 일반 백성들도 장사할 수 있게끔 오픈시킨 걸 신의 통공이라고 부른다고. 통공과 허통이 구분 안 되면은 시험장 가면 딱 틀리기 좋습니다. 자, 신의 통공 보겠습니다. 유기전을 제외한, 유기전은 경복궁 앞에 있습니다. 유기전은 주로 경복궁의 생활 필수품들 주로 조달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사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시전 상인들이 있단 말이지. 시전 상인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금난 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금난 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자, 봐봐. 자, 경복궁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유기전 상점이라고, 유기전. 6가지 정도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주로 납품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어요. 자, 사대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독점적 영업을 한다고. 누가? 시전 상인들이. 근데 이전 상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금난 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 주변에 여기가 장사가 잘 된다고. 쉽게 해서 마트가 엄청난, 서울 한복판에 마트가 이렇게밖에 없다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본다는 거야. 금난 정권, 난전을 금하는 모든 권한을 가졌다고. 자, 원래 난전을 갖다가 단속하고 지휘하는 것은 공무원이 해야 된다고. 저기요, 여기 영업하시면 안 됩니다. 노점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여기 전부 다 장사 허가 내서 영업하시고 세금 내시는 분들입니다. 이게 공무원이 가져야 된다고. 근데 이 권한을 갖다가 누구에게 준 거야? 시전 상인들 주는 거야. 그럼 시전 상인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밑에 일본은 공무원 종사원들이 있다고. 그 종사원들이 가서 떼게요. 자, 선생님이 여기 시전 상인의 영업을 하고 잘 되고 있다고.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누군가 이 주변에 잡상인들이 와서 난전을 풀린다고. 우리가 이거 1,000원에 판데 이거 500원씩 팔아. 똑같은 물건인데. 그럼 내가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야. 누구에게? 시전 상인들에게. 아까 이 권한을 누가 가진다고 그랬어? 공무원이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공무원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잖아. 뭐예요, 이거 좀? 공무원이 해야 할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그죠? 그잖아요. 이 권한을 가졌다는 얘기야. 근데 이 권한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난전을 폭력을 가하고 전부 다 장사를 못하게 물건을 다 파손할 수 있는 그 권한들을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공무원의 역할이 이익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엄청난 이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익은 끊임없이 계속 유지하고 싶은 사람의 욕망이거든. 이걸 누구에게 준다는 거야? 노론의 정치 자금으로 들어가다는 거야. 자, 노론은 누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야?
이한 씨가 제일 싫어하잖아. 자기 아버지 죽인 세력들이잖아. 계속 권력을 잡는 사람들이 계속 정치 자금으로 계속 자기의 부를 축적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정조 임금은 어떻게 해? 노론이라면 학을 띈단 말이야. 그래서 노론의 정치 자금을 끊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저기요, 여기 유기전을 제외한 모든 시전상인에 다 장사하세요. 다 오픈시켜줬다고. 자, 그러면 시전상인을 주변에 모든 장사할 수 있는 것을 오픈시켰던 이 상황은 두 가지 노림수가 있다고, 정조 임금이. 자, 정치 자금이 노론에 들어간 걸 끊겠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민정치야. 왜냐면 그 당시에 영종조 시기에 서울의 상업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리고 하삼도 지역에 백성들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농사 짓는 것보다 서울에 가서 한 달 장사하는 게 훨씬 더 수입이 더 좋다는 거야. 그 결과 하삼도인들이 엄청나게 올라왔다는 거지. 근데 먹고 살 게 없어요. 막상 와봤더니 소문 듣고 왔더니 막상 먹고 살 건 없는 거야. 난전을 하려고 해도 난전을 방해한다는 거야. 누가? 시전상인들이 금난 정권과 생패를 부린다는 거야. 장사를 못해 막 두들겨 팬다는 거야. 다 뒤엎고 온다는 거지. 하세요, 앞으로. 풀었어요. 이민정치예요. 백성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 여기 숨어 있어요. 오케이? 간단하게 정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편찬사업, 동문희고, 탁지지, 추간지, 무해도보 통지만 몇 줄 봅시다.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뭐 백동수라든가 박제가, 이등부 이와 같은 사람이 편찬한 우리나라 조선의 18반 무예에 대한 것들이 글과 그림으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에서 등재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그죠? 거기를 끄떡거리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아닌데. 누가? 북한이라니까. 다 끄떡거리는 거 봐. 선생님 말하면 다 만든 줄 아는 거 봐. 아니라니까. 북한 애들이 했다니까. 문화부원 가봅시다. 고금도 수입 이건 했고요. 문체 반정운동. 문풍세신책으로 노론을 견제할 목적으로 박지원의 대표적인 작품 열하일기입니다. 박지원의 열하일기. 열하일기 안에 양반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허생전도 있고요. 박지원이 우리 알다시피 박지원은 노론입니다. 청나라 연행사로 따라다녀왔던 사람입니다. 연행사의 대표가 자기 친척이에요. 친척에서 수족처럼 호위무사를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보고 들었던 얘기를 기록한 거예요. 여긴 청나라의 황제의 생일이란 말이야. 생일 선물을 가지고 영경을 찾아갔다고. 그래서 영경을 찾아가는 조선의 관리를 연행사라고 부른단 말이야. 오늘날 북경입니다. 베이징입니다. 근데 이때가 되게 날씨가 더운 여름이었다고요. 여기 영경이라고.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갔더니 없어, 왕이. 그러면 당일날 생일 선물을 주지 못하면 끝나는 거, 죽음이야. 도착하자마자 짐도 풀지 못하고 바로 어디 갔습니까? 물어봤던 거예요. 열하로 휴가를 갔대. 열하 지역으로 휴가를 갔다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면 나올수록 덥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더 신나겠죠. 그죠? 여기가 열하 지역이에요. 다시 어떻게 이 길을 찾아 밤새서 그냥 아침에 도착했다는 거야. 마라톤 선수처럼 달려가는 거야. 짐 보따리 쌓아매고 가는 거야. 이걸 글씨로 표현한 거야. 그걸 열하일기라고 했다고. 본인이 청나라는 야인들, 오랑캐로 생각하고 문화에서 아주 후진 나라로 생각하고 갔더니 내가 우리나라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완전 내가 서프라이즈가 됐다는 거야. 깜짝 놀랐다는 거야. 우리는 말로만 오랑캐라고 욕을 했지만 실제로 가서 보지를 못했는데 정작 열하일기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정작 오랑캐는 우리 조선인이더라. 비근한 예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진짜 우리가 왜 문화가 그렇게 앞선 문화가 아니었는지 봐볼까요? 그때 당시 서울에 거리에 가장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서울시내 가장 유명한 거. 누구나 볼 수 있는 것. 아주 냄새도 향긋한 사방팔방에 다 똥이 널려 있었다는 거야.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게 위생관념이 되게 안 좋았다는 거야. 온통 뭐 소똥, 말똥, 인분 막 다 널려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온통 막 진동한다는 거야. 서울 한복판이. 지나갈 때마다 코 잡고 다녀야 된다. 근데
여기를 넘자마자 그건 보이지도 않고 멋진,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슬러브 건물 있죠. 벽돌집 있죠. 빨간 벽돌, 적벽돌집 있죠. 가끔 우리 단독주택 보면 옛날 집들 보면 10년, 20년 된 집들 보면 아파트 아닌 것들 이런 게 있죠. 벌써 입이 빨간 적벽돌 건물들이 보이는 거야. 근데 이거 혹시 장식용으로 예를 들어 북한 애들 전에 보이게 한 걸로 한 거 아닐까 싶었다는 거죠. 근데 웬걸 아니더라는 거지. 가는데 다 있더라는 거지. 우리 청나라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지. 그다음에 사람 똥이니 뭐니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미개인이지. 말로만 미개인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미개인이 아니란 얘기거든. 너무 깨끗하더라는 거지. 가서 물어봤다는 거야. 도대체 뭔지 우리는 너무 더러운데 촛똥 말똥을 전부 다 말려서 겨울에 연료로 쓰더라는 거야. 이거 가끔 TV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유목민들이 그 소똥 말똥 이렇게 말려가지고 겨울에 연료로 막 쓰잖아요. 이걸. 그렇게 과학적이더라는 거죠. 그게 연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도 대단한 건데 우리는 어떻게 무조건 더럽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그냥 막 방치하고 막 냄새나고 이 사람 정말 힘들게 만들었던 것들을 열알게 막 다 적어놔요. 정작 오랑캐는 우리 자신이더라는 것 갖다가 비판해요. 이게 빅히트를 쳐요. 갖다가 쓴 책이거든요. 사람이 소문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 빌려가는 거야. 나 좀 빌려줘봐. 그렇게 재밌다면서 막 읽어보는 거야. 오, 너무 재밌는 거야. 똑같은 책을 똑같이 본인이 그대로 똑같이 적는 거야. 똑같이. 책을 한 권 똑같이 만들어. 그리고 뒤에 집에 책 읽었어. 나 좀 빌려줘봐. 그 사람들 읽으면 너무 재밌거든. 똑같이 쓰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인쇄가 안 되는 기술이잖아요. 그 시기에 인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사라 그러거든. 본인이 직접 쓰는 거야. 필사본이 빅히트를 시작하는 거야. 누구도 읽어봤을 것 같아? 정조도 읽어봤을 거 아니야. 와, 재밌다. 정조도 재밌어. 왜? 본인도 말로만 들었지 청나라를 가본 적이 없잖아요. 앞서 문물을 본 적이 없잖아요. 재밌어. 근데 문제는 그게 구어체야. 한문에는 문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우리 영어에도 문법이 있고, 그죠? 어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구어체로 썼다는 건 말하는 순서를 그렇게 썼다는 얘기지. 누가 써서 재미있는데 박지영이 썼습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노론입니다. 노론은 죽었다 깨어나도 싫어하는 사람이 이 왕이거든요. 정조거든요. 자기 아버지 죽인 세력 때문에 부르잖아요. 구어체 하지 말고 옛날 고어체로 쓰라고. 옛날 오리지널 쓰려고. 문법 다 지키라고. 문법 다 지키면 어떻게 해요?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읽을 수 있겠죠. 근데 일반민들 한자 뜻만 알고 읽는 사람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박지원에게 요구하잖아요. 이렇게 써달라고. 거부합니다. 이게 문체 반정운동이에요. 누가 벌이는 거예요? 박지원이 벌이는 거예요? 정조가 벌이는 거예요? 정조가 벌이는 거예요. 이게 문체 반정운동이에요. 탕평책. 이건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미 탕평책에 관련된 부분 설명했기 때문에 패스. 자, 여기까지 약속 안 대로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건도 같이 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수업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